예, 이제 3교시 알아차리기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되었죠. 제가 좀 나이를 먹으면서 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늘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3교시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집중해서 약간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3교시의 학습 목표는 알아차림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알아차림.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요령. 이걸 알고 익히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알아차리기를 할 그런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는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죠. 자, 생각해 볼 점. 자,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차리고 있나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거를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이걸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 그 차이는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행동이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죠. 이 자동으로 되면 참 편해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자칫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이제 별것 아닌 게 돼버리니까 지루해지거나 통제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 습관이 돼버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일상이 재미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또는 경험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좋다 나쁘다 하는 식의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거나 분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러니까 익숙해진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알아갈 때, 이럴 때 유레카,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이 아니군 잘 몰라요. 자, 알아차리기. 알아차릴 때와 미처 모를 때, 이걸 또 나눠볼까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거기에 정성도 쏟고 흥미롭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지루합니다. 알아차리고 있으면 마음이 밝아져요. 모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기가 쉬워지는데, 마음을 모르면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기 쉬워지고요. 알아차릴수록 감각에 더 민감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고, 모르면 점점 둔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알게 되고 민감해지고 하니까 통제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알아차릴 때는요. 근데 모르면 느낌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서도 또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꽤 오래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경우인데요. 이 친구는 그 편두통을 10년 이상 앓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뭐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먹어보고 온갖 치료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친구는 정말 골치 아프게 살았었거든요. 뭐냐 하면 심지어는 자기 부인한테도 막 그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친구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눈밥을 먹으면서 살았었고요. 이제 뭐 이 친척들도 잘 돌봐주지 않아가지고 일찌감치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가출을 해가지고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못된 짓을 안 하고 이제 기술도 배우고 밥벌이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학력이 이제 초등학교 학력이어서 늘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고졸이라고 이제 뻥을 친 거죠. 부인한테도 이제 속이고 살았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학력이 들털날 판이었었고요. 근데 남을 속이면 살고 있다는 자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 또 편두통이 나을 리가 없고 이게 지금 닥쳐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계속 찡그리고 있고 힘들어 하길래 아프지 않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편두통 이거 좀 먼저 이거 치료해보자 하고 제가 살살 꼬셔가지고 내가 이런 거 전문이다 이렇게 좀 사기도 쳐가면서 그러면서 이 편두통 고쳐보자라고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 당신이 안 해본 방법을 해야 되니까 어떤지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하고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렇게 타고 와서 늘 아프던 머리라는데 이제 그럼 뭐 쉽지 않게 적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적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을 관찰하려고 하면 머리가 이상하게 안 아픈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결국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못 적어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자세히 적어오라고 그랬더니 더 집중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편두통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2주 만에 편두통이 치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인관계나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마쳤던 케이스거든요. 상담을 마칠 때까지 전혀 편두통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기적적인 효과가 나타났느냐 이런 겁니다. 알아차리는 효과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걸 편두통을 관찰해가지고 그걸 증세를 적어와라 이렇게 한 거는 그 편두통을 피하거나 누르거나 없애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관찰해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과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두통이 일어날 때마다 짜증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예민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뾰족한 어떤 방법도 없고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책 없이 그냥 두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디가 어떤 식으로 아프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정신이 집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속에서 곰팡이가 사라지듯 두통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효과, 알아차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은 스스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자연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자연치유력. 이것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서 온갖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이 자연치유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조화와 균형을 되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아차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느끼며 바라본다. 자, 이 마음이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어때? 하고. 아, 이렇구나. 아, 편안하구나. 아, 좀 불안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음이 동시에 느껴지더라도 어느 하나 선택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도 막 이거 좋은 마음이니까 계속 가져야지 하는 거, 이건 싫어하고 내치려고 하거나 막 억눌려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냥 뭐 흔들리는 대로 두면서 이 또한 흘러가리라 하면서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바라보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이 요령으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열쇠가 되는 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관심, 온통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마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겁거나 가볍거나 시원하거나 답답하거나 또는 밝거나 어두운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죠. 근데 어떤 게 느껴지더라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또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라본다. 그냥 지켜본다. 이거 그래서 멈출지 볼관 해가지고 지관이라고도 해요. 멈추고 그냥 바라본다. 그러니까 멈춘다는 거는 평가 판단 이런 생각 이걸 멈춘다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느끼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느껴지고 보이는 마음을 온전하게 어떤가 하고 그래서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앞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 분석, 평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습성이 있고 아는 지식이 있고 뭐 이래서 자동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게 자동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 하는 식의 평가, 분석 이건 이미 어떤 입장에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알아차리기가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때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쏠리는 에너지, 생각하면서 머리에 쏠리는 에너지를 가만히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어떠한가 하고 해가지고 안부를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머리에 쏠리는 에너지를 가슴에 보내서 균형을 맞춰간다. 이것이 알아차리기 하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돼요. 이 감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느끼며 알아차리는 데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사소한 변화까지 포착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빨리 알아차릴수록 고감도 센서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하지 않는 마음을 빨리빨리 버릴 수도 있고 바꾸는데 훨씬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언젠가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빨리 할수록 좋다. 아는 만큼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는 만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좋아하게 되는 것의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리기는 그러면 마음 찾기에서 어떤 단계냐 하면 이 쭉 모으기를 해서 쭉 집중해서 모아서 딱 알아차리게 아, 이 마음이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알아차린 건데 아직 속까지 다 안 건 아니거든요. 속까지 다 알아야지 이제 꿰뚫어 보게 해요. 근데 이렇게 알아차린 이런 경험들이 모이고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알아가게 되는 이것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기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꿰뚫어 보기에 씨앗이 되는 거다. 마음 찾기에서 알아차리기는 그래서 핵심 과정입니다. 꽃과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모으기의 성과로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림이 깊어지고 유지되면서 꿰뚫어 보기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마음을 찾는 데 있어서 알아차리기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활짝 핀 꽃과 같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은 어때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합니다. 생명활동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자동화되어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죠. 습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도 사실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새롭고 호기심이 생기고 충분히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면에서부터 깊은 마음까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알게 되는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잔잔한 맑은 물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그냥 물만 보이다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차츰 보이기 시작해요. 물속에 논이는 고기들도 보이고 바닥에 모래와 자가 나아가서 물결 같은 거, 물의 흐름 같은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계속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평가, 선택 이거를 조심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알아차리기를 계속 느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아주 깊은 마음까지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 알아차리는데 어떤 마음이 보이더라도 그걸 붙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내치면서 또는 누르면서 이렇게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래서 그냥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바람이 불면 수면이 흔들렸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수면이 다시 고요해지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파도가 쳐가지고 아주 크게 흔들리고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도 크고 작은 흔들림이 멈추지 않아요. 알아차림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흔들림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가운데 흔들림은 그냥 가만 지켜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면서 확연히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알아차리기는 모으기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꿰뚫어 보기의 씨앗이 되는 그런 단계고요.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느끼며 바라보는 가운데 알아차리게 된다. 분석하거나 평가 이거 할 때 에너지를 쓰면 알아차리는 데 방해가 된다. 이걸 유지하는 열쇠는 지금 여기 내 마음, 지금 여기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지면서 마음 변화에 민감해지고 감수성이 발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 과정을 전부 마쳤고요. 지금 남은 것이 마음 찾기하고 마음 찾기 과정 중에서 두 가지가 남았죠. 깨어있고 하고 꿰뚫어 보기. 이것을 2주차에 이제 살펴보고 이 마음 찾기 종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에는 마음 찾기가 진행이 됩니다.